기후과학교. 오늘 지금 이 시간 세계의 기후 대응 트렌드를 전해주시는 분이죠. 기후테크 순환경제 전문 매체 그리니엄의 윤원섭 에디터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원섭 에디터님 그 SNS 보니까 정말 바쁘시던데요. 뭐 하루도 행사가 없는 날이 없던데 어떻게 보내셨나요? 국내외 이슈가 좀 많이 쏟아져서 바쁘게 지냈습니다. 5월 30일 나왔던 2038년까지 국가에너지 계획 담은 전 11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이나 영일만 대왕고래 프로젝트, 유럽의 선거 등 좀 굵직한 이슈가 있었고요. 개인적으로는 플라스틱 국제협약 관련해서 계속 취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11월 우리나라 부산에서 회의가 열리는데 협약에 가장 적극적이던 국가들마저도 지금 좀 협약이 올해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을 해서 일단 좀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부산 협약이 지금 어려운 상황인가요? 네. 이 굵직한 이슈를 보면 대략 윤원섭 에디터님이 여기 관심이 있겠구나 하는 게 느껴지는데요. 유럽 의회 선거는 왜 관심을 가지셨을까요? 여기서 기후 이슈가 있었나요? 유럽 의회 선거가 아무래도 그 세계 규제나 정책을 좀 주도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 좀 많이 우경화가 좀 많이 진행이 됐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좀 녹색보호 무역주의가 좀 확산될 거다라는 측면에서 좀 취재를 이어가왔습니다. 네, 녹색 보호 무역주의. 네. 그러면은 환경과 지구를 위한다는 좋은 취지지만 결국 보호무역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게 된다는 그쵸. 얘기일까요? 이거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네요. 먼저 여러분 기후 퀴즈 정답을 발표하겠습니다. 이것은 미역과 함께 대표적인 해조류입니다. 국물을 낼 때 많이 쓰는데요. 바닷속에서 광합성을 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합니다. 그 흡수 능력이 육지의 나무보다 숲보다 높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다시마, 2번 홍합. 에디터님 정답은? 정답은 1번 다시마입니다. 네, 해조류니까 다시마입니다. 여기 보니까 0909님 영구네요. 핸드폰 끝자리가 1번 다시마 유익한 방송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랬고요. 안경희님은 비 오는 날 바닷가 찻집에서 들어야 할 곡을 틀어주다니 너무 낭만적입니다. 그러셨고요. 비 오는 날 바닷가 찻집이 또 친환경적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용인의 굴착기 기사 원우무님은 사랑합니다. 태양광 충전기를 받고 싶어요. 콜라겐은 양보합니다. 그러셨습니다. 네, 콜라겐 마스크는 저희가 양보를 적극적으로 받겠습니다. 7973님 새싹 문자 주셨네요. 다시마 부각으로 먹어도 너무 맛있죠. 맞아요. 다시마 부각 맛있죠. 1636님 육수 내는데 최고입니다. 다시마 그러셨는데 진짜 특히 채식하는 분들은 고기 육수, 해물 육수를 안 내니까 다시마 이거 꼭 넣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3583님 새싹 문자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지구를 잘 지켜서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은 다 아는 얘긴데 바로 내 손자 손녀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자라나기를 저부터 잘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써야겠습니다. 정답 다시마 하고 보내주셨어요. 8996님은 깨알 정보 들으러 왔어요. 답 다시마입니다. 공부 많이 됩니다 하셨는데 네, 지금부터 우리 윤원섭 에디터님이 또 깨알 정보를 주시겠습니다. 다시마가 탄소 흡수한다는 건 알겠어요. 이 바닷속의 해조류들이 광합성 작용을 하면서 탄소를 흡수하는 게 이게 엄청난 그 탄소 흡수원이다. 얘기를 저희가 1년 동안 여러 번 나왔는데 이걸 활용해서 다시마의 탄소 포집 능력, 청취자님들 다 아시죠? 이제는 탄소를 먹는, 삼키는 탄소 포집 능력이 이게 기후테크 기업에서 활용을 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이게 흥미로운데요. 놀랍게도 그 기업 대표가 석유회사 출신 엔지니어다. 어느 기업인가요? 네덜란드에 설립된 켈프블루라는 곳입니다. 여기서 켈프가 영어 단어로 다시마를 뜻하는데요. 석유 기업인 로열 더치쉘에서 20년간 해양 엔지니어로 근무한 다니엘 후프트라는 인물이 설립한 곳입니다. 네. 설립
석유 기업에서 일하는 동안 이분이 기후 대응에 좀 긍정적인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석유 기업이 스스로 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좀 깨달으신 후에 회사를 나와서 창업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아, 왜 하필 다시마에 주목한 것일까 좀 싶을 수 있는데요. 네네. 이분이 퇴사하신 후에 미국 캘리포니아주를 방문했는데 당시 거대 다시마의 좀 매력에 빠지셨다고 합니다. 이 다시마가 미역 같은 그런 다른 갈조류보다 성장 속도가 더 빠른데요. 최대 45m까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탄소 포집 능력도 뛰어나고요. 아, 다시마가 미역보다 빠르게 성장을 하는군요. 네. 추가 연구가 필요하긴 한데요. 이제 뭐 미 국립과학원 회보의 독일 연구소가 발표한 연구에 의하면요, 다시마나 미역 같은 그런 갈조류라 부르거든요. 네네. 이게 연간 약 5억 5천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고 합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약 6억 톤이라는 걸 좀 감안하면은 좀 네. 비교되실 것 같은데요. 이분이 일단 다른 설립자를 만나서 2020년에 창업에 이르시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이분이 석유 회사를 다니면서 이 회사가 안 바뀌니까 저를 떠나셨군요. 그 문장을 말씀해 주셨어요. 좀 역사적으로 좀 좋은 쪽에 나는 있고 싶다. 아. 그래서 창업까지 하시게 됐다고 합니다. 아, 그럼 이게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식으로 지금 이산화탄소를 적극적으로 흡수하려고 하는 걸 텐데, 기후 테크라고 하는 게 결국 이 다시마를 많이 심는 건가요? 기후 테크 자체가 그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 적응에 그 도움이 되는 모든 기술을 말하기 때문에 농업 역시도 뭐 그런 아하. 부분에서는 포함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기후 테크하니까 뭔가 막 기계로 뭔가를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농업이야말로 또 중요한 기후 테크일 수 있겠네요. 그 다시마를 많이 심어서 탄소를 많이 흡수하자 하는 거면 이게 투자자들이 여기에 막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만한 요인이 있을까요? 수익 모델이 궁금한데요. 아직 안타깝게도 수익이 많지는 않고요. 네, 켈프블루라는 이곳은 다시마 농장 2곳을 지금 운영 중입니다. 농장에서 나온 다시마를 비료 같은 제품으로 만들어 판매 중이고요. 뭐 다시마에 함유된 여러 영양소가 뭐 육상작물 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회사 측의 연구 결과입니다. 다만 이것만으로는 직원들의 월급을 모두 챙겨줄 수는 없는데요. 네네. 이에 블루본드, 우리 돈으로 청색 채권을 올해 말에 발행한다는 계획이에요. 이게 해양 보존과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을 말하는데요. 이거 별개로도 다시마 탄소 포집을 좀 기반으로 탄소 크레딧 배출권도 발행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탄소 배출권이 적극적으로 되면 이게 수익 모델이 또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다시마 농장하니까 궁금한 게, 그럼 바닷속에 다시마를 심는 그걸 다시마 농장이라고 하나요? 아니면은 육상에서 이거를 길러가지고 바닷속으로 집어넣는 건가요? 둘 다 맞긴 한데요. 네. 일단은 이쪽 같은 경우는 후자 전자잖아요. 바다에서 기르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에 세계 최대 다이아몬드 회사가 투자했다고 들었는데요. 여기가 세계 최대 다이아몬드 기업이죠. 드비어스가 이쪽에 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7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네. 투자 배경을 좀 알기 위해서는 이 드비어스라는 것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 기업은 아프리카 국가인 보츠와나와 나미비아에서 다이아몬드 원석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여기 다이아몬드 때문에 막 내전도 있고 그런 데죠. 그렇습니다. 네. 아까 켈프블루가 다시마 농장 2곳을 운영 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농장이 본사가 있는 네덜란드가 아니라 아프리카 나미비아 앞바다에 있습니다. 아하. 해당 농장이 위치한 해안 도시가 한때 다이아몬드 채굴로 좀 부흥했는데 이제는 좀 쇠퇴한 곳이거든요. 네. 이 드비어스가 이 켈프블루에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이와 좀 무관치 않습니다. 켈프블루의 거대 다시마 농장이 쇠퇴한 지역 경제를 되살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농장 운영을 위한 현지 인력 고용, 다시마 재배로 뭐 해양 생태계가 재생되면서 어업까지 부흥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를 했습니다. 덕분에 다이아몬드 기업 드비어스 이외에도 나미비아 투자기금이나 네덜란드 기후개발기금 등으로부터 투자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네, 이 다시마 농장이 다이아몬드 채굴로 유명했던 아프리카 나미비아, 거기 앞바다에 있다고 하면 이 지역 경제에 당연히 도움이 될 거고, 여기서 좀 궁금한 건 다이아몬드가 저희 생각에는 지금도 계속 어디선가 채굴할 것 같은데, 부흥했다가 쇠퇴했다고 하면 뭐 매장된 다이아몬드를 다 캤을 리는 없고, 아무래도 이 다이아몬드를 캐는 과정에서
노동 착취나 여러 가지 그 윤리적이지 못한 일 때문에 소비가 준 걸까요? 여기 다이아몬드 채굴이 왜 쇠퇴했을까요? 여기 자체 매장량이 줄어들었다. 정도로만 매장량이. 한 문장 정도만 나와 있습니다. 네, 매장량이 줄어들었다. 네. 제가 너무 좋은 쪽으로 상상했네요. 아하. 그래서 지금 이 지역 경제에도 도움되는 아프리카 나미비아에서 그 다시마 농장이 만들어진 건데요. 그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다시마 양식하시는 분들이 이 탄소 포집 전문가가 되는 거 아닌가요? 또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아쉽게도 국제적으로는 인정받지를 못합니다. 우리나라에 다시마 양식하시는 분들 전부 그 탄소 배출권을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해양 생태계 탄소 흡수원을 블루카본이라 부르는데요. 네. 기후 관련 국제기구죠.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는요. 국제사회의 블루카본을 딱 3가지만 인정합니다. 네. 맹그로브, 염습지, 해초 순인데요. 김,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는 아직 블루카본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건 해초가 아닌가요? 김미역 다시마? 해초류긴 한데 이 해초가 정말 그 다른 정말 하위에 있는 더 조그만 그런 풀 같은 걸 말하거든요. 네. 그래서 달리 말하면 해조류의 그런 탄소 흡수량과 격리 효과를 입증할 표준화된 방법론이 없다는 뜻이고요. 네. 이게 국가 감축 목표 NDC에도 활용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때문에 켈프블루 역시 이 탄소 포집을 좀 증명하기 위해서 외부 컨설팅 업체로부터 방법론을 개발 중이고요. 네. 우려점도 있습니다. 이게 켈프블루 같은 여러 업체가 다시마를 이제 탄소 포집한 후에 심해로 가라앉는 방식을 구상 중이거든요. 근데 이산화탄소를 흡수한 다시마가 심해 퇴적물로 영구 격리된다라는 게 이쪽의 주장인데 이게 대량의 해조류가 심해에 가라앉을 경우 주변 생태계가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과학계의 경고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뭘 하려고 생태계에 변화를 주면 그 다음에 그 영향으로 뭐가 될지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불안한 거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 다시마는 우리가 먹어도 되는 건데 이걸 심해로 가라앉힐 필요가 있을까요? 이게 제품을 개발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생각보다 수요처를 찾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게 이쪽의 말입니다. 다시마 요리가 얼마나 맛있는 건지 널리 알려야겠네요. 한국 사람들이. 그리고 아까 국제사회에서 블루카본을 맹그로브, 염습지, 해초 3가지만 인정한다고 했는데 이거를 뭔가 좀 더 인정하도록 요구하거나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 블루카본 중에 좀 인정해달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게 갯벌도 있거든요. 네네. 갯벌도 탄소를 흡수하고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해조류 역시 탄소를 흡수하지만 네. 이거를 좀 인정해달라고 IPC에 주기적으로 계속 요청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정말 우리 어촌에서 탄소 배출권을 갖게 되는 어민들이 많이 생기실 것 같아요. 오늘 윤원섭 에디터님과 다시마의 탄소 포집 능력을 활용한 기후테크 이야기 듣고 있는데요. 김필의 노래 다시 사랑한다면 듣고 5부에서 계속 이어가 볼게요. 오늘의 기후 5부 시작합니다. 진행하는 저는 김희숙이고요. 아까 1636번님이 우리 집은 돼지 감자 가루로 부침개를 자주 해먹는데 정말 찰지고 맛있습니다. 오늘의 기후 들으면서 기후위기 실천에 동참합니다 하셨어요. 아직 듣고 계신가요? 1636번님 반갑습니다. 9504번님 백합은 한자오고 나리가 순우리말이죠. 저도 제일 좋아하는 꽃이 백합입니다 하셔서 오늘 방송 시작할 때 최숙자님이 노란 백합 사진을 보내주셔서 제가 이게 나리꽃하고 비슷한 거 아닌가요 했는데 이게 같은 꽃이네요. 순우리말로 나리라고 한다고요. 9504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5628님 새싹 문자 주셨네요. 와이프를 기다리고 있어요. 병원 앞에서. 어제 만원 버스 타고 오느라 엄청 피곤했다고 해서 데리러 왔어요. 점수 좀 따야죠 하셨는데 잘 모시고 댁에 도착하셨는지요. 5628번님 반갑습니다. 8560님 저는 동두천에 사는데요. 연천군과 가까이 살고 있죠. 반갑네요. 지역사회가 라디오에 나오니 반갑고 신기합니다. 누님 화이팅요 했는데 제가 누님이라고 확신을 하시는 거죠. 8560님 반갑습니다. 연천에 안 그래도 저희가
이 기후 활동가분들이 많이 사셔서 자주 나오는데 동두천에 살고 계시는군요. 반갑습니다. 지역 소식이 오늘의 기후에서 자주 나오고 들으면서 반가우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안경희 님이 이제 꼭 읽어야겠네요. 성유진 골프 선수 팬클럽의 매니저라고 하세요. 안경희 님이 꼭 응원의 멘트를 부탁하신다고요. 오늘 밤 LPGA 경기가 팀별 경기인데 민간외교 차원에서 사이고마오 일본 선수와 팀을 이뤘습니다. 우승하도록 힘을 불어 넣어주세요. 팀명은 마오진입니다. 성유진, 사이고마오. 네, 화이팅입니다. 제가 골프는 아무것도 모르고 칠 줄도 모르지만 어쨌거나 화이팅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99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소개도 하고 몇 분께는 소정의 선물도 드립니다. 4부에 이어서 기후 테크 순환경제 전문 매체 그리니엄의 윤원섭 에디터님과 기후 트렌드 소식 듣고 있는데요. 4부에서는 다시마를 키우는 걸로 탄소 포집 효과를 높여서 이걸 기후 신기술로 투자받는 회사가 있다. 네덜란드 회사가 소개를 해주셨고요. 5부에서는 또 어떤 소식인가요? 경기도에서 기후테크 공모전을 한다는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아, 기후테크 공모전을 경기도에서 한다. 네. 그러면 경기도 사람들만 참여하는 건가요? 기후테크 아이디어 경진대회 더 챌린지 이야기고요. 네. 경기도민 아니더라도 전국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기후테크 아이디어 경진대회 더 챌린지. 네, 이게 어떤 대회인가요? 네. 경기도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주관하고요. 네. 총 상금 7천만 원이 걸려 있습니다. 오. 크게 두 개 분야에서 공모가 이뤄집니다. 하나는 기술정책 분야, 다른 하나는 창업 분야입니다. 기술정책 분야는 기후테크를 활용한 글로벌 성장 전략이 주제고요. 창업 분야는 기후테크를 활용한 새로운 창업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게 기후테크라고 하면 좀 멀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일상에서 온실가스 배출량과 기후 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이나 아이디어를 찾는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령 식품 생산 소비 과정에서 배출량이나 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아이디어, 자원순환 아이디어나 제품 역시 좋은 예가 될 수 있는데요. 서류 접수는 오는 7월 5일까지입니다. 저 이 설명 들으면서 오늘의 기후로 뭔가 신청할 게 없을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 짧은 순간이지만 전혀 떠오르지가 않네요. 이게 전국 대회면은 어떻게 참가 자격이 누구나 다 되는 건가요? 네, 개인 또는 10인 이내 팀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네. 단 창업 분야는 대학 재학생 또는 휴학생으로 좀 제한이 됩니다. 창업은요. 네. 대학 재학생이나 휴학생으로 참가 자격이 제한됩니다. 그런데 창업 분야 말고 기술 정책 분야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이게 경기도에서 주관하는데 왜 전국 대회인지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주최 측에 여쭤보니까 이번 대회가 국내 기후테크 유니콘 기업이 아직 한 곳도 없다는 점에서 좀 문제를 의식을 느껴서 열게 됐다고 해주셨거든요. 이게 더 많은 지원자가 경진대회에 도전할 수 있도록 자격 제한을 거의 걸지 않았다고 해주셨습니다. 그래요. 이거 굳이 자격 제한 걸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경기도가 주관하고 전국에서 뭔가 좋은 아이디어가 나면 그분이 사업을 경기도 와서 또 하실 수도 있으니까 기후테크 유니콘 기업이 우리나라에 한 군데도 없다라고 하는 거는 기후테크를 사용한 어떤 신생 기업이 없다는 뜻인가요? 유망 기업이 없다는 뜻인가요? 이게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비상장 기업을 유니콘 기업이라고 말하는데요. 네. 모빌리티, 에너지, 재생에너지 다 포함해서 말하지만 국내는 아직 없습니다. 비상장 기업이고 자산 가치가 10억 달러 기업 이상, 가치가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기업을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는데 기후테크 유니콘 기업이 우리나라엔 아직 없다. 네, 이 대회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혹시 취재하신 얘기를 좀 해주신다면요. 기후테크 하면은 보통 스타트업이나 기업을 좀 떠오르시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주최 측인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 여쭤보니까 관심과 아이디어만 있다면은 이제 이거를 좀 지원해주길 바란다는 말씀을 좀 계속 강조해 주셨습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아이디어는요, 실현 가능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 가능한 아이디어를 말하고요. 이제 현재 본인이 속한 업종이 기후테크인지 아닌지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분들이 기존 기술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더해 기후 대응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다 본다고 관계자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기존 기술의 범위를 넓혀서 좀 더 새로운 기후테크가 확대 창출되기를 바란다고도 해주셨습니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 경기도하고 같이 하는 거네요. 근데 말씀 듣다 보니까 청취자분들 중에서 예를 들어 뭐 텃밭을 하시거나 농사 짓는 분들이 농사 짓는 과정에서 탄소를 절감할 수 있는 혹은 자원을 순환하거나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고, 가정주부이신 분들이 지금 저녁 식사 준비하시고 뒷정리하실 때 이렇게 하면 음식물 쓰레기를 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데, 내지는 뭐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데, 일회용품을 덜 쓸 수 있는데 하는 아이디어가 있다면은 그것도 기후테크고, 그렇죠. 굉장히 무궁무진한 거네요. 사실은 학교 선생님이든 학생이든 누구든.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도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직업이 정해져서 기후테크 직업인 게 아니라 어떤 직업에 있든 오늘의 기후에서 1년 넘게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탄소 절감, 자원 순환 관련해서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어떤 아이디어가 있다면은 본인이 그 사업을 하는 게 아니어도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정책 기술 제안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 심사를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해요. 전문가 심사단이 이제 서류부터 본선까지 쭉 이어가시고요. 네. 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경기도민 심사단이 있습니다. 경기도민 심사단이요? 네. 일반 경기도민 20여 명으로 구성된 심사단이고요. 네. 본선 심사에 경기도민들이 직접 참석해서 가산점을 주는 방식입니다. 네. 이게 이 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기후테크,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서 기후테크 아이디어를 실제 정책에 반영하는 거를 좀 목표로 두고 있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경기도민 참여를 좀 더 확대한다라는 의미 차원에서 심사단을 좀 꾸리게 됐다고 합니다. 네. 이런 부분은 좀 서울시도 이런 기후테크 아이디어를 하는데 경기도만의 나름의 차별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민 심사단이 따로 있는 게 네. 흥미로운 얘기인데요. 우리 정인의 노래 오르막길 듣고 나서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경기도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 기후테크 아이디어 경진대회 더 챌린지를 한다고 해요. 총 상금 7천만 원. 지금 기술 정책 분야하고 창업 분야인데, 창업 분야는 대학생이나 휴학생만 되고요. 그리니엄의 윤원섭 에디터님이 자세한 얘기 해주고 계시는 중에 심사단에 도민 심사단이 있다는 얘기까지 해주셨어요. 경기도민 심사단. 근데 이게 어떤 기준으로 이 심사단을 뽑는 건가요? 이 심사단 같은 경우는 경기도 홈페이지에 조만간 올라온다라고만 지금 공지가 나와가지고 네. 자세한 사항은 아마 홈페이지 보시고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이디어는 없고 심사단이라도 신청해봐야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게 다른 나라에도 이런 공모전이 있을까요? 정말 많습니다. 이제 국가, 대학, 대기업, 언론 등 주최 측도 다양하고요. 상금 네. 역시 좀 많게는 억에서 몇십억 단위까지도 갑니다. 길게는 대회 서류 심사부터 결과 발표까지 3에서 5년 정도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와. 영국 윌리엄 왕세자와 왕립재단이 지원하는 국제환경상 어스샷상이 좀 대표적입니다. 또 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탄소 제거 기술 혁신을 목표로 추진하는 엑스프라이즈 카본 리무벌 대회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플라스틱 소재 혁신상, 젊은 기후 활동가를 위한 상도 있습니다. 그 영국 윌리엄 이 찰스 지금 국왕이죠. 네. 왕립재단이 지원하는 국제환경상 어스샷상은 이게 한 사람한테 주는 상이 아니고 여러 개가 있나요? 5개 부문으로 좀 되어 있고요. 그렇죠. 자원순환, 해양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매년 일단 시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도 지금 기술 혁신에 대해서 대회가 있고, 여기도 네. 탄소 제거 대회. 그러면은 이런 대회가 실제로 기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까 하고 생각하는 청취자분도 계실 것 같아요. 저도 그게 궁금해가지고 한번 이것저것 자료를 뒤져봤는데요. 네. 작년에 기후과학자분이랑 전문가들끼리 이걸 관련해서 팟캐스트를 연 적이 있습니다. 팟캐스트로요? 네. 라디오 같은 걸로 이제 생방송을 해주셨는데 네. 결론은 도움이 되긴 하는데 일부 좀 개선돼야 할 점이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도움은 뭐 아이디어가 이렇게 무궁무진하게 나오면 뭐라도 도움이 되겠죠. 그쵸. 근데 개선점이 뭐였을까요? 개선점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대회 자체가 홍보성이나 일회성으로 끝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희도 혹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좀
큰 대기업의 상을 좀 대회를 진행했는데 수상자가 결론적으로 없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서 좀 이런 점은 개선돼야 한다고 말을 하고요. 도움되는 점은 좀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첫째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대회 자체가 경쟁을 통해서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대회를 통해서 연구 자금 확보 가능하다는 것. 특히 아프리카나 태평양 도서국 이런 연구진은 관련 자금을 좀 받을 기회가 없는데 이런 대회를 통해서 좀 자금을 충당하실 수 있고요. 네. 마지막 셋째는 정부의 기후 대응을 좀 가속화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각국 정부에 네. 이렇게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다. 기후 대응을 제대로 해라. 그 대회가 홍보성이나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셨는데 상금을 걸어놓고 수상자를 안 뽑는 건 좀 그렇네. 네. 그리고 저희가 아까 조금 전에 얘기를 할 때 쉬는 시간에 저희가 얘기를 할 때 그 얘기가 나왔어요. 전력 수급 기본 계획 국가 거기 세미나에 가셨대요. 윤원섭 에디터님이. 거기서 있었던 얘기를 혹시 잠깐만 무슨 말씀하고 오셨는지만 얘기를 전해주신다면요. 취재를 어제 국회에서 세미나가 열려서 취재를 좀 다녀왔고요. 네. 이 전기본이 2038년까지의 국가 에너지 계획을 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재생에너지는 얼마나, 원자력은 얼마나, 석탄은 언제까지 폐쇄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전기본은 어쨌든 좀 많은 비판을 받고 있고 지적도 나오면서도 동시에 좀 진행 그래도 해야 된다라는 그게 좀 싸우고 있는데요. 네. 어제 전문가분께서 해주셨던 말 중에 좀 기억났던 거는 국내 태양광 발전소가 좀 대형으로 좀 지었으면 좋겠다가 있었고 그게 민간 주도이긴 한데 지방자치단체 좀 유틸리티 기업들 혹은 협동조합들이 좀 더 공공 중심으로 이걸 좀 대형으로 확장한 내용이 담겼어야 했다라는 지적이 나왔던 게 좀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거는 진짜 조언대로 좀 바뀌면은 훨씬 속도가 붙겠네요. 아리백 실천에. 마지막으로 윤원섭 에디터님이 오늘의 기후 청취자분들께 마무리 얘기를 좀 해주신다면요. 다시 대회로 좀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의 기후학자 마크 메슬린 교수가 말씀하신 건데요. 이건 경쟁 대회의 핵심이 뭐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는 메시지에 있다는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기후 문제 이야기를 하면 언제나 파멸에 갇혀 있었었는데 어둡죠. 그쵸? 정말. 이런 대회가 대중 매체가 기후 문제 해결책에 있어서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는 것 또 대중의 행동을 최근 좀 독려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좀 말씀해 주셨어요. 최근 서양권에서는요. 기후대응에서 종말론적 낙관주의란 말을 좀 자주 언급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종말론적 낙관주의. 이게 인류는 가장 심각한 도전 속에서도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독창과 회복력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을 말합니다. 종말이 닥쳐도 낙관하자. 뛰어넘을 수 있다. 우리는 이런 언제나 것들. 위기를 극복해왔다. 종말이 한두 번 왔던 게 아니다. 네, 매번 우리는 극복했다. 거기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뭐 경기도가 진행하는 더 챌린지 같은 그런 대회들 역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고 그런 기후대응에 있어서도 관심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네. 희망적인 메시지가 이 대회를 통해서 더 널리 퍼졌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기후테크 순환경제 전문 매체 그리니엄의 윤원섭 에디터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소식 부탁드릴게요.